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 성취감, 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가 된다고 믿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잘 몰라도 간절함이 있다면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가난에 맞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거나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불안과 공포나 우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내 인생을 너무나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다면 그걸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 쓴 사례 중에 24분의 사례인데 다 달라요, 동번 방식이.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 채널 시작하기 전에는 그 돈을 버는 데는 한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아파트야. 역시 미국 주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번 사람들은 다 방법이 다르고 종목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투자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나 사업 중에 뭔가를 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계속 반복 실행한다. 내가 진짜 흐지부지 돼도 다시 내일부터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고 어떤 미세한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열심히 복기해서 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지? 끊임없이 복기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책 읽고 내가 오늘 뭔가 나에게 인풋이 있었다 하면 그거를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집중하는 시간을, 저는 그 싱글파이어 하면서 1년 정도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새벽에 하다가 지금은 좀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아서 12시부터 한 2시, 3시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자는데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큰 거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 성취감, 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가 된다고 믿거든요. 제가 10년간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잘 알고 싶다. 그래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기자할 때도. 근데 그 10년간 그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년간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고 내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고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고 하면서 1년간 성장한 그 크기가 10년간 성장한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훨씬 크다. 그 다음에 나에게 느끼는 만족감, 그 다음에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장의 크기는 시간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정말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는 지르고 버티는 투자를 했었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자인데 부동산이 저에게 잘 맞아서 이제 했었는데 지르고 버티는 투자를 했었어요. 또 실행력은 있어가지고 등기는 잘 치거든요. 그러나 이제 등기를 치고 난 다음부터는 크게 계획이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지,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 오르면 행복하고 내리면 좀 우울하고 약간 이런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해야 된다.
사는 가격, 팔 가격, 최소 수익률, 최대 수익률, 안전마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플랜 A, B, C 다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는 출퇴근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여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막 기분이 좋죠. 막 그 와인도 마시러 가야 되고 막 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도 막 1년에 막 4-5번씩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롯이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틴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집중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민도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돼요. 망할까 봐. 그런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 됩니다.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면 그냥 불을 켜고 책을 읽으세요. 잠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주변, 내가 정말 자주 만나는 탑5의 평균이 나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뭔가 남들이랑 다른 뭔가 살아보고 싶어. 내 컨텐츠 만들어서 나 사업도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은 제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인생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마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힘들면 내려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너무 고생하거나 이런 걸 마음 아파하고 막 얘가 이렇게 열심히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걸 한다고 하면 몸 상한다고 걱정해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밖에 없다면 내가 되게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네, 이렇게 좋은 강연을 와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지 마시고 교류하면서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전 진짜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꿈꾸는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든 블로그에 글을 쓰든 아니면 인스타에 사진으로 남기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유튜브 한지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됐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내가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먼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 뭐 이거 재밌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분들과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정말 어떤 친구보다 더 이제 소중한 인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영역에서 노력하고 나보다 1, 2년 앞서간 사람들, 내 또래 사람들 만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다면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인스타 하시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블로그 하시고 영상 조금 촬영 편집할 수 있다면 유튜브 하시면 돼요. 그게 막 크게 엄청 커지지 않아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은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것,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투자자가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저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약간 1인 기업가처럼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고, 파이어족 꿈나무인데, 저는 해보니까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이 있어요. 마인드가 없는 레벨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의나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열심히 읽으면서 마인드를 장착해야 돼요. 내가 왜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근로소득에만 목매면 안 되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게임의 룰은 뭔지,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인드는 있어.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레벨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래서 뭐 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를 작은 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했다면 그 다음 레벨 계속 고민해서 남들은 어떻게 했지? 그럼 난 뭘 하면 되지? 나는 왜 안 됐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계속 시작할 줄 알고 반복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죠. 해봤는데 왜 안 돼? 이런 거죠. 다 내가 해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당연한 거예요. 나는 생초보잖아요. 근데 고수가 한 얘기를 내가 딱 들어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된다? 그럼 세상에 다 부자만 있겠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되게 내가 하면 조금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5년, 6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칼을 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제 시작했으면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방법을 찾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1년, 2년 먼저 한 사람,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 영역에서 뭔가를 잃어본 어떤 멘토 같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절대 친구나 가족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조언을 이상한 사람에게 구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게 돼요. 이 사람이 조언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멘토의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실 거예요. 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다 해봤으니까. 본인도 실패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보다 1, 2년 앞서간 사람에게 배우고 또 내가 배운 것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에 남기면서 또 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정말 생초보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글파이어 운영하고 이 책을 쓰면서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1년간 한 것처럼 평균 6.5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5년간 열심히 하면 내가 도달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는 시트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쭉 채워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나,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은, 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저희 영상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저를 드러내는 게 되게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얼굴을 공개하고 그런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있거든요. 나는 그냥 정말 수많은 기자 중에 글 쓰는 기자였을 뿐인데 나가서 되게 뭐 남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인터뷰이만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좀 욕 좀 먹어도 뭐 되지.
응? 왜 나를 진짜 알아서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악플도 관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 신사임당이나 김 작가님들만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채널은 또 우리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틀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시작할 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자기 개발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합니다. 그 뭐 이게 처음 책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출판사에서 책 쓰자는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도 그래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책을 쓸 수 있을까? 책을 써서 돈을 주고 이제 책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내용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은 그래도 막 엄청 그런 게 있으신 분들만 쓰는 것 같은데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빨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소소한 기회들 내가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해서 실패해도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자기계발의 엄청 큰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반드시 책 읽고 글 쓰고 일기 쓰고 그걸 꼭 합니다. 지금 돈 버는 일, 지금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오로지 나의 성장을 위한 일에 무조건 하루에 2~3시간은 투자한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믿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념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한 12시쯤에 이제 앉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조명을 이렇게 딱 스탠드만 이렇게 집중이 되게 이렇게 켜놓고 일단 컴퓨터에 이제 제가 비밀번호 걸어놓은 한글 파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 내가 나가는 방향은 이건데 이게 맞는 걸까? 뭐 이런 불안이 있다. 뭐 내일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일기를 한 A4 반 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일기 쓸 때 전날 쓴 거 한번 읽어봐요. 그런 식으로 일기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접고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특히 아기들이 있거나 하면. 근데 이 투자나 사업은 내가 몰입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젊은 자산가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생 막 이래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말 나들이 겸 임장 가고 막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그 가족의 그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나들이 겸 임장 이런 것도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의 부재를 참아주는 가족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결국은 가족이랑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는 건 기회비용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내가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려면 결국 새벽이에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또 얻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1년간 정말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힘들다. 근데 워라벨을 추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워라벨을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들이랑 충분히 놀아주시고 새벽에 시간을 조금 더 내셔야 돼요. 내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수록 번아웃이 와요. 맞아요.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꼭 몸이 힘든 그 시점에 뭔가 멘탈을 공격하는 뭔가가 오면 번아웃이 오죠.
근데 그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멘토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코칭을 많이 받으시거나 명상을 많이 하시거나 요가를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좀 그 혼자 약간 며칠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요가를 하면서 뭐 명상을 하면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번아웃을 이제 자주자주 경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내가 그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거나 원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바닷가가 펼쳐지는 그 해운대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아침에 산책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사업하면서 또 바다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요. KTX 타고.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인데 열심히 다시 해보자. 다시 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보자. 그거를 거기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계속 다독이는 거죠. 잘 해왔는데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방법을 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꿈꾸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멘토에게 조금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좀 격려를 받고 그런 거를 하시다든지. 자기의 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령 기준은 사실은 자산 기준도 아니고요. 제가 인터뷰를 섭외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기의 나름의 목표를 세웠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기자 생활 마치고 아까 그 회사를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디지털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갖고 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같이 모여서 석사 유학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인데 다 나라가 달랐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 기자들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온 지오바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어린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조별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친구만. 근데 시작할 때는 다 아무것도 모르는 똑같은 상태였는데 그 친구만 항상 최상의 성과를 내고 또 그걸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돌아가면서 너무 내가 봤을 때 내가 꿈꾸는 그런 뭐랄까 능력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그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에서 목표를 정했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정도만 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꿈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제일 친하게 지냈거든요. 너무너무 닮고 싶어서.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나는 걔처럼 살아야지.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도 진짜 한계를 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전하면서 살아야지. 굳게 다짐하고 다시 왔는데 현실은 똑같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봉도 똑같고 뭐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마침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유학 갔으니까 돈을 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지. 근데 내 꿈꾸는 이상은 또 위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과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려고 유학을 다녀왔나? 내 돈 내산으로. 너무 잘못한 건가? 내가 꿈꾸는 이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현실은 다시 원상복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6개월간.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기자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1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플랫폼 같은 거 도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아이디어도 아무런 기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에서는 내가 상품을 기획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시작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년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절박한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터뷰했을 때 제가 평균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평균 만 37세인데 나는 이미 약간 지났으니까 그거는 좀 늦었다. 근데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 순자산 32억 원, 6.5년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혼자 노력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40명이 넘는 멘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 3년 내에 그 목표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투자는 부동산을 하고, 이제 사업은 이제 1인 기업가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를 막 이렇게 사진으로 해갖고 막 집에 막 해놨거든요. 되게 볼 때마다 뭔가 행복해요. 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신희은 부장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